경우 부모의 지적을 받을 때마다 이상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또 틱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지적을 또 스트레스. 그때마다 또 지적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에 반해 스트레스 받았군요. 현이의 경우는 엄마 아빠가 현이에게 틱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아이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대신 증상을 보일 때는 일부러 아무 일도 없는 듯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아이가 괜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 치료에 도움이 되었던 것. 그렇다면 이런 틱 장애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틱 장애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대뇌의 미세한 조절 기능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뇌가 발달하는 도중에 어떤 이유로 조절 기능에 문제가 발생해 틱이라는 운동장애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입학 초기나 동생이 태어나는 등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 스트레스나 긴장감 같은 감정을 유발해 틱 증상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틱은 증상의 유형에 따라 운동 틱과 음성 틱으로 나뉩니다. 틱 장애 아동의 80% 정도가 처음에는 운동 틱을 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눈을 깜빡이는 아주 단순한 증상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눈동자 굴리기, 맞아요. 코 징긋거리기, 입을 삐죽거리거나 벌리기, 정말 많이 봤어요. 얼굴 전체나 한쪽을 찡그리기, 고개를 앞뒤나 좌우로 흔들기, 팔다리를 경련하듯이 흔들거나 배나 몸 전체를 들썩이기 등 복잡한 증상으로 발전합니다. 음성 틱은 말 그대로 특정한 소리를 내는 증상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콧김을 흥흥 하고 분다거나 아아 푸푸 하는 단순한 소리를 내는 것에서 시작해 심해지면 악하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욕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런데 틱은 예상외로 그렇게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한 번쯤은 거치고 지나가는데, 전체 아동의 10%에서 20% 정도에서 일시적으로 틱이 나타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2, 16 꽤 많은 숫자인데요. 그래서 제작진은 틱 증상이 실제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틱 증상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5세에서 8세 아이의 아동들 30명을 대상으로 놀이방에서 자유롭게 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에서는 전문가와 아이들의 어머니가 함께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관찰 시작. 아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는 전문가. 얼마 지나지 않아 틱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저 아이 코 찡긋 되는데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어머니? 눈에 신경 쓰는 이분 저도 지금 처음 하고. 아, 처음 봤어요? 아, 저렇게 코가 찡긋찡긋대는 것이 반복되고 그러면은 저것도 흔한 틱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 또 한 아이에게서 틱 증상 발견. 코를 좀 움직이게. 이 아이가 몇 가지 틱이 있네요. 지금도 하고. 코 움직인다. 지성이는 얼굴에 굉장히 많이 있네요. 두 눈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작년에 이렇게 깜빡거리는 증상이 좀 심했어요. 이제 이미 1년이 넘었으면 틱이 생긴 지 그게 만성 틱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만성 틱이 됐으면 앞으로 계속 상황에 따라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성이의 경우 대표적인 틱 초기 증상이 눈 깜빡임과 코 찡긋거리기 등 얼굴에서 다양한 운동 틱을 보였는데,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관찰 결과 30명의 어린이 중 2명에게서 틱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관찰이 끝난 후 여러 가지 운동 틱을 보였던 지성이와 어머니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1년 이상 증상이 지속된 경우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부모님의 세심한 배려와 상담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렇듯 틱 증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1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고 단 1% 정도만이 틱 장애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왜 그래? 감기 걸렸어? 코 좀 한번 봐보자. 코도 없는데 너 왜 그래? 문제는 틱의 초기 증상임을 눈치채지 못하고 무심코 꾸짖어버리거나 방치해 자칫 증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특히 틱 증상은 하지 않으려고 참을수록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틱 욕구는 마치 재채기나 딸꾹질처럼 무의식적이고 매우 강력한 것입니다. 재채기도 잠깐은 참을 수 있지만 결국 더 크게 재채기를 해야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틱 증상도 잠깐은 참을 수 있지만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것처럼 괴롭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참을수록 스트레스가 더 쌓이게 되고 결국 더 심각한 증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아이에게 틱 증상이 있다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못 본 척 해주되 틱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틱 증상이 3개월 이상 보이지 않거나 1년 이내에 사라진다면 일시적인 틱으로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1년 이상 틱 증상이 끊이지 않고 지속된다면 만성 틱으로 치료가 필요한 틱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 틱 장애나 뚜렛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틱을 아주 심각한 증상으로 받아들여서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것들은 아주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만성 틱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운동 틱에 음성 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능의 저하를 더 일으킬 수 있어서 더욱더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동 틱과 음성 틱을 복합적으로 보이는 틱 장애를 뚜렛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뚜렛 증후군은 중증 틱 장애로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물론 더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때도 증상을 보일 때 반응을 최대한 보이지 않는 것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됩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한 무리의 대학생들. 그 속에서 여느 대학생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22살의 홍기호군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07년에는 인간극장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기호군은 거리에서나 지하철을 탈 때는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다녀야 할 만큼 틱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분 긴장돼? 아니야, 피곤해. 부모에게는 할 수 없는 욕설. 엄마는 못 들은 채 한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수업 시간에는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해지는 틱. 테이프로 막힌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욕이 튀어나오려고 해 괴롭기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틱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신경 쓰이는 건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날 쳐다볼까, 사람들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제일 많아요. 근데 내 자신이 하기 싫은 말, 하면 안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저도 모르게 해버리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심했던 틱 증상이 제법 많이 호전되어 길을 걸을 때는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